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신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요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요걸 다루도록 하면, 일단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빅테크의 성장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규제라는 걸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이들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다. 앞으로 4년 정도는 정말 빠르게 치고 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요렇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표가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71.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50을 중심으로 좋냐 나쁘냐가 갈린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되게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구나. 요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이외에도 제조업 이 PMI 같은 경우에는 48.8로 뭐 50보다는 아래긴 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7을 기록을 하면서 50이면 좋은 거라고 했죠. 미국의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것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가 깎여나가고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거를 차근차근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좋아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요 부분에 있어서는 5대5로 여기 확률이 좀 잡혀가고 있지만 1월이나 3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금리 인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 횡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인하가 되었을 때 딱 하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24달러로 플러스 1.63%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N저로 인해서 서민 경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든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치 않다 보니까는 그냥 물가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 임금도 올리자. 이걸 목표로 이렇게 39조엔 이 경제 부양책 진행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90조 정도가 시장에 이제 들어온다. 증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등등 일본 경기 자체가 한번 꿈틀거리는 모습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본 쪽에 이 소비력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매출 많이 내고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기대감 좀 가지면서 봐도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중국 때문에도 힘든데 일본 때문에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건 생각을 하며 조금 피해가는 이런 스탠스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괜찮지만 삼성이 아쉽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증시가 삐끗삐끗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삼성 쪽 요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게 지금 어떻게든 푸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진행까지 된다면은 삼성 반등 빠르게 될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증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진출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워낙 이 중국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중국이 쫙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들
타격이 굉장히 심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들어오는데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한다? 그쪽이 가격이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뭐 현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쌍용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해서도 점유율을 어떻게든 방어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어를 했지만 유럽은 방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경쟁자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야, 이거 나중에 시장이 회복하면 그 점유율만큼 이런 걸 또 더 먹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이 치킨 게임 이후에 확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치킨 게임의 마무리가 보여지게 되었을 때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으로도 쭉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말고도 수소 쪽으로도 키우려고 하는 한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으로도 꿈틀거릴 수 있다는 거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NG 관련으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요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주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미국 쪽에서 AI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전기 설비 관련해 갖고 투자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한국이 최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건 한도 끝도 없이 좋지만 안 좋은 거는 그 반대에서 아예 반등 자체가 안 보여줄 수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서 현재 위치에서 골라내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괜찮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라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이외에도 공부하는 내용들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그저 괜찮다면 나중에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거 상황이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원전부터 해서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꾸준하게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밥캣 쪼개기에 속도가 난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확실하게 이 기존 대주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주들에게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 우리는 이거 동의 못한다, 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쪽인데 정확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포괄적 주식 교환 완전 철회에다가 특별 배당을 요구한다라고 서한을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쪼개는 건데, 특별 배당까지는 사실상 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전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뭐? 이왕 뜯어내기로 하는 거, 너희 대기업 총수들 조금만 더 양보해라. 한 0.5 더 주기로 했으면 한 0.5는 더 줄 수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로보틱스 약간 주춤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요게 어느 정도는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고 금감원 쪽에서도 약간 멈칫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쪼개기 관련해가지고 좋은 분배 비율이 나오게 된다면 주총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권리락, 일망, 사람들 기대하게 될 것이고 요때 되면은 수급이 훅 하고 몰리는 이런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얘기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의 자금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원전 관련된 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본업이 잘 돼가지고 체급 자체가 커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걸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요걸 이제 볼 수도 있어가지고 에너빌리티는 나름 매력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특히나 큰 손들도 괜찮게 평가를 해야지 가격적으로도 훨씬 더 좋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만약에 이게 악재였다면 이러한 수급이 나왔을까요? 지금 개인들만 물량 주구장창 털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부 원래의 요 분할 안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더 좋아지게 된다면 수급은 훨씬 더 세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치고 가는데 여력이 아주 제대로 실리게 될 수도 있겠죠. 했을 때 가격의 상승은 보통 외국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1순위, 기관 쪽을 2순위로 생각하면서 여기 공략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여기 매물대 아래에 제대로 깔고 매도 물량 소화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구 위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자,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령 그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된다면 그러면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편히 보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이어지면 이어지는 대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매도로 좀 압력이 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 있나 라는 걸 생각한다면 23,500원.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가 꽤 있습니다. 물론 소화를 몇 번 하긴 했죠.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아직도 홀딩한 이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 완벽하게 소화하기 전에는 잠깐 주춤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을 하시고 근데 반대로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게 된다면 소화가 완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위쪽에 이제 매도 물량이 크게 없거든요. 자그마한 수급으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추세에 맞춰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때 이제 비중 조절 들어가는 거죠. 추세 라인이 깨진다든가.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빌리티 마무리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글로 쓰면서 마지막 정리까지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상황은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분할한 우리에게 더 유리해지게 될 수 있는지 보고 실제로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들 있죠. 이때에 맞춰서 한 번씩 꿈틀거리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은 외국인 1순위, 기관이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선 위가 베스트지만 마지노선은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돌파했을 때 속도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속도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 11선이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저항이 있는 구간 어디다? 23,500원 전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매물대 소화가 완벽하게 된 거니 여기서 또 한번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